뒤에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크게 울린다. 엄마, 저 누나는 왜 저기서 붕어빵 팔아? 지은의 손이 멈추고 시장 주변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린다.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지만 눈이 흔들린다. 잘 차려입은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으며 냉소적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너도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지은은 해가 완전히 지기도 전부터 시장 골목 끝에 있는 자신의 작은 포차를 정리하며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찬바람은 천막 사이로 스며들어 얼굴을 얼얼하게 만들었고 지은은 두 손을 비벼가며 몸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포차 옆에 세워둔 낡은 가스통은 약한 소리를 내며 불꽃을 유지하고 있었고 지은은 하루 동안 팔 양만큼 반죽을 정성스럽게 섞었어요. 붕어빵 틀이 달궈질 때마다 은은하게 퍼지는 금속 냄새는 그녀에게 일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장 건너편에서는 어묵 아주머니가 국물통 뚜껑을 열며 향긋한 냄새를 퍼뜨렸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군고구마 아저씨가 연탄불을 조심스레 뒤적이고 있었어요. 지은은 그 익숙한 풍경 속에서 가벼운 인사를 나누며 몸을 낮춰 반죽을 틀에 붓고 꼬리를 눌러 모양을 잡았습니다. 붕어빵이 익어가는 동안 그녀는 가끔씩 손난로를 쥐고 손가락을 주물러 감각을 되찾으려 했어요. 오후가 깊어지자 퇴근길 사람들까지 몰려들며 시장은 점점 더 활기를 띠었고 가게마다 불빛이 반짝이며 골목을 따뜻하게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익숙한 미소로 손님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팥 붕어빵을 정성스럽게 포장해줬어요. 그녀는 바쁜 와중에도 작은 기쁨을 느끼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순간 시장 입구에서 조용한 엔진음과 함께 고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상인들은 어두운 유리창 너머를 호기심 섞인 눈으로 바라보다 기사로 보이는 남자가 문을 여는 순간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차에서 내린 것은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어린 남자아이였고 그의 모습은 분명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위기와는 달랐습니다. 아이 윤우는 주변 사람들을 구경하듯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시장의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그는 어묵 포차 앞에서 한번 멈추고 군고구마 냄새를 맡으며 두세 걸음 옮기더니 결국 지은의 포차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은은 붕어빵 틀을 뒤집다가 아이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자 혹시라도 화상을 입을까 걱정되어 손짓으로 조심하라는 표시를 했어요. 하지만 윤우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은 채 지은의 얼굴과 손놀림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멀찍이 서 있던 보디가드 두 명이 아이를 향해 무전기로 대화를 나누었고 그들의 시선은 시장 사람들을 경계하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지은은 잠깐 아이의 시선을 느꼈지만 그저 호기심 많은 아이가 시장 구경을 하는 거라 생각하고 다시 붕어빵을 굽는데 집중했어요. 그러나 윤우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지은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았고 그 작은 시선은 곧 예상치 못한 사건의 시작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전날 시장에 나타난 아이를 잠깐 떠올렸지만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새벽부터 장사 준비를 했어요. 차가운 물에 손을 씻던 그녀는 잠깐 움찔하며 손을 털고 따뜻한 물을 끓여 반죽을 준비했습니다. 시장은 아침 햇살이 비칠 때부터 천천히 살아났고 각 가게의 상인들은 늘 그렇듯 자신만의 속도로 하루를 열고 있었어요. 어묵 아주머니는 지은에게 오늘은 바람이 덜 불어서 다행이라며 미소를 건넸고 지은은 작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붕어빵 틀이 뜨겁게 달궈질 즈음 시장 입구에서 어제 봤던 익숙한 세단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지은은 잠깐 손을 멈추고 차를 바라보며 혹시나 하는 마음이 스쳤지만 금세 시선을 돌리고 장사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윤우는 차에서 조심스럽게 내려 다시 지은의 포차를 향해 걸어왔어요. 사람들은 아이의 등장에 또 한 번 술렁거렸고 일부 상인들은 재벌집 아이 아니냐며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우는 마치 정해진 길을 걷듯 지은에게 다가와 포차 앞에 조용히 서 있었고 그녀의 손놀림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지은은 왜 또 왔는지 의아했지만 아이가 혹시 길을 잃었나 싶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멀찍이 보디가드 2명이 서 있었고 그들은 시장 사람들의 시선을 경계하며 윤우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은 채 관찰하고 있었어요. 지은은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혹시 부모님을 찾고 있냐고 묻고 싶었지만 장사로 손이 바빠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윤우는 포차 옆에 놓인 의자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레 앉았고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과 지은의 일을 동시에 지켜봤어요. 지은은 잠시 아이가 떠날 줄 알았지만 윤우는 시간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았고 그 모습은 시장 사람들의 관심을 더 끌었습니다. 군고구마 아저씨는 저 집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특별한 애라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지은은 아이가 추울까 걱정돼 주머니에서 작은 핫팩 하나를 꺼내 건네려 했지만 혹시 상처 줄까 싶어 손을 멈췄습니다. 그때 윤우는 갑자기 포차 아래 굴러 떨어진 반죽통을 주워들며 조심스럽게 지은에게 건넸고 지은은 놀란 마음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요. 아이의 행동은 어딘가 익숙하고 자연스러웠고 지은은 그 모습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점점 주변에는 아이를 구경하려는 사람들까지 모여들었고 지은은 장사가 아니라 아이를 보호하는데 신경이 더 쓰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순간이 앞으로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비서실에서 전달된 보고서를 읽고 있었어요. 문서에는 윤우가 이틀 연속 시장에 들렀다는 기록과 함께 간단한 사진 몇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 자료를 넘기던 손을 멈추고 사진 속 지은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표정을 굳혔습니다. 비서는 회장의 반응을 눈치채며 윤우의 동선을 다시 점검했지만 강도연은 말없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는 평소와 전혀 다른 움직임으로 외투를 집어들고 직접 시장으로 향하겠다고 지시했습니다. 보안팀은 갑작스러운 이동에 당황했지만 회장의 명령에 따라 차량을 곧바로 준비했어요. 도착한 시장은 예상보다 더 소란스러웠고 상인들은 갑자기 등장한 고급 차량을 경계하듯 바라봤습니다. 강도연은 시장 입구에서 잠시 멈춰 숨을 고르며 지은이 있는 방향을 바라봤어요. 멀리 보이는 그녀의 포차 앞에는 윤우가 서 있었고 그는 지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그 모습을 보자 숨을 깊게 들이쉬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그의 주변을 경호원들이 자연스럽게 둘러싸며 시장 사람들의 접근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의 포차에 가까워질수록 강도연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려졌고 마음속에서는 오래 묻어두었던 감정이 서서히 꿈틀거렸어요. 그는 지은이 자신을 보지 못하도록 일정 거리에서 멈춰서서 그녀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윤우와 함께 있었고 아이가 붕어빵 굽는 모습을 신기하게 관찰하는 동안 지은은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강도연은 그 자연스러운 풍경을 보며 과거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호팀은 회장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어요.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막고자 조용히 둘러섰고 때마침 시장 상인들도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강도연은 결국 지은에게 다가가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려 차로 돌아갔어요. 차 안에서는 지은의 모습을 떠올리며 의미를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당혹스러움이 동시에 그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윤우의 행동을 더 세밀하게 보고하라 지시하며 숨겨왔던 과거와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강도연은 전날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떨쳐내지 못한 채 새벽부터 사무실을 서성였어요. 그는 비서에게 윤우의 일정과 이동 경로를 다시 확인하라고 지시하며 평소보다 훨씬 예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서가 준비한 자료보다 더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 그는 결국 직접 시장으로 향하기로 결정했어요. 경호팀은 회장의 갑작스러운 이동에 급히 동선을 확보하며 차량을 시장 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한편 지은은 평소와 다름없이 붕어빵을 굽고 있었고 주변 상인들과 짧게 인사를 나누며 바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시장 거리에는 방금 튀긴 어묵 냄새와 갓 구워진 고구마 냄새가 섞여 겨울 특유의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시장 골목은 몇 분 뒤 고급 차량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어요. 검정 세단이 조용히 멈춰서자 상인들은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고개를 돌렸고 지은도 무의식적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차에서 내린 강도연은 바로 지은을 발견했고 그녀도 그의 시선을 느끼며 잠시 손을 멈추었어요. 둘 사이에 흐르는 이상한 긴장감은 주변 사람들도 느낄 만큼 묘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강도연은 주변을 정리하려는 경호원들을 손짓으로 막으며 지은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어요. 그의 발걸음은 평소의 확신에 찬 모습과 달리 망설임이 섞여 있었고 지은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윤우는 잠시 뒤따라 시장에 도착해 두 사람을 발견하자 재빠르게 지은 쪽으로 달려왔어요. 아이는 지은 옆에 서서 마치 그녀를 지키려는 듯 강도연을 올려다보았고 그 모습에 상인들은 상황의 무게를 직감했습니다. 군고구마 아저씨는 저 사람 어제도 왔던 사람 아니야? 라며 작은 목소리로 주변 상인들에게 말을 건넸어요. 강도연은 지은 앞에서 잠시 멈춰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고 지은은 손에 묻은 반죽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눈을 마주쳤습니다. 보디가드 두 명은 시장 사람들의 접근을 막으며 거리두기를 유지했지만 분위기는 누구도 편하지 않은 긴장으로 꽉 찼어요. 지은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지만 강도연의 표정 속에서 어딘가 익숙한 감정을 읽으려 했습니다. 윤우는 두 사람의 기류를 눈으로 확인하며 무엇인가 중요한 이야기가 오갈 것임을 어린 나름대로 느끼고 있었어요. 시장 한복판에서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곧 드러날 진실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시장을 다녀온 뒤에도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사무실 문을 잠갔어요. 그는 오래된 서류함을 열어 가장 깊숙한 서랍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고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섞여 있었고 그중 한 장을 꺼내자 지은의 어머니와 함께 있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사진 속 두 사람은 밝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갓난아기였던 지은을 안고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사진을 바라보며 오래전 선택했던 일들이 지금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곱씹었어요. 비서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과거 실종 신고 기록과 연관 서류를 정리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지은의 어린 시절과 관련된 여러 단서들이
불규칙하게 섞여 있었고 강도연은 서류 한 장 한 장을 천천히 넘겼어요. 그는 당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스스로에게 되묻고 있었고 마음 깊은 곳에서 죄책감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윤우가 아버지를 찾으러 방에 들어왔고 바닥에 떨어진 한 장의 서류를 호기심에 집어들었어요. 서류에는 지은의 이름과 오래된 사진이 있었고 윤우는 그것이 무엇인지 단번에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강도연은 서둘러 서류를 빼앗듯 정리하며 윤우에게 방 밖으로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윤우는 아버지의 낯선 표정을 보며 뭔가 숨기고 있음을 느꼈지만 더 묻지 못한 채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강도연은 의자에 털썩 앉아 숨을 고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그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기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들에는 지은의 과거와 관련된 실제 기록이 적혀 있었고 그 내용은 그가 털어놓지 못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비서는 다시 들어와 회장의 추가 지시를 기다렸지만 강도연은 말없이 손을 들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밖에서는 윤우가 조용히 복도를 걷고 있었고 아이의 표정에는 혼란과 궁금증이 동시에 떠올랐어요. 강도연은 결국 지은을 찾아가 과거와 마주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랐고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천천히 상자를 닫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 순간 과거의 비밀이 곧 드러날 것이라는 예감이 방 안가득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직접 시장으로 향할 준비를 했어요. 그는 경호팀에게 최소한의 인력만 배치하라고 지시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최대한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편 지은은 붕어빵을 굽고 있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며칠간 반복되던 이상한 기류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장사를 준비하면서도 주변을 살피며 혹시 또 아이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묵 아주머니는 지은의 표정을 보고 무슨 걱정이 있는지 묻고 싶어 했지만 괜히 분위기를 건드릴까 조심스러워 말을 아꼈어요. 그때 다시 시장 입구에 검정 세단이 조용히 서며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지은은 잠시 고개를 들고 누구인지 확인했고 차에서 내린 사람이 강도연이라는 걸 보자 몸이 굳어버렸어요. 강도연은 천천히 지은 쪽으로 걸어오며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무시하려 했지만 그의 존재만으로 시장은 이미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윤우는 아버지를 뒤따라오며 지은 옆으로 급히 다가가 그녀가 놀라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는 듯 지은의 앞을 지켰어요. 상인들은 둘러서서 작은 목소리로 둘 사이가 무슨 관계인지 추측하며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강도연은 지은의 앞에 서서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침묵했고 지은은 설명되지 않는 두려움과 궁금증 속에 그를 바라봤어요. 군고구마 아저씨는 두 사람의 표정을 번갈아 보며 혹시 가족 문제냐며 속삭였고 주변 상인들은 더 가까이 다가오려 했습니다. 경호팀은 시장 사람들의 접근을 조심스럽게 막으며 사태가 과열되지 않도록 움직였어요. 강도연은 결국 지은에게 잠시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지은은 이유도 모른 채 따라가야 하는 상황에 망설임을 느꼈지만 그의 표정에서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윤우는 지은과 아버지가 멀어지지 않도록 함께 따라가겠다고 손짓하며 경호팀 뒤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세 사람은 시장의 소란을 벗어나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이동했고 그 좁은 공간은
상상보다 더 깊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지은은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이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예측하려 애썼습니다. 강도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오래 숨겨온 진실을 말할 준비를 하며 지은을 마주 보았어요. 그 순간 골목의 정막 속에서 모든 사람의 시선과 감정이 한 지점에 모여드는 듯한 묵직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강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레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지은은 그의 손끝이 떨리는 것을 보고 이 상황이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기록과 사진들이 있었고 지은은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자 깜짝 놀랐어요. 그녀는 왜 이런 자료가 강도연에게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운 눈빛을 보였습니다. 강도연은 조심스럽게 서류들을 지은에게 건네며 과거 자신이 감추려 했던 선택들에 대해 책임지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어요. 지은은 그의 설명을 들으며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 기억들이 어렴풋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우는 두 사람의 긴장된 상황을 바라보며 지은이 충격을 받은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골목을 지키던 경호원들은 멀리서 세 사람의 모습을 살피며 사태가 커지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강도연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다는 현실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녀는 삶의 모든 순간을 혼자 버텨왔던 기억을 떠올리며 쉽게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강도연은 지은이 당장 결정을 내리길 바라지 않는다며 시간이 필요하면 기다리겠다는 의지를 조용히 전했어요. 윤우는 지은의 손을 조심스레 잡으며 어떤 선택을 하든 자신은 지은을 돕고 싶다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지은은 눈앞의 상황이 믿기 어렵지만 강도연과 윤우의 진심 어린 태도에서 거짓을 느끼지 못했어요. 골목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세 사람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서로의 표정을 살피며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지은은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엔 부담스러웠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서서히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연은 조심스럽게 지은의 삶을 도울 방법을 생각하며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윤우는 아버지와 지은 사이에 생긴 묘한 거리감을 느끼면서도 세 사람이 한 가족이 될 가능성을 마음속에서 그렸습니다. 지은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서류 봉투를 가슴에 안았어요. 골목을 빠져나가는 길에서 그녀는 자신에게 다가온 변화가 두렵지만 의미 있는 순간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이후 지은과 강도연 그리고 윤우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며 앞으로의 선택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었어요. 며칠이 흐른 뒤 지은은 다시 시장 포차 천막을 정리하며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녀는 일상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편안한 선택이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포차 주변에는 익숙한 상인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들은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지은을 바라봤어요. 어묵 아주머니는 따뜻한 국물 한 컵을 건네며 요 며칠 고생 많았지? 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은 밝게 웃으며 감사 인사를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가만히 떠올랐어요. 그녀는 서류 봉투를 생각하며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천천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시장 입구에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윤우가 경호원과 함께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윤우는 지은을 발견하자마자 반갑게 손을 흔들며 그녀 옆으로 달려왔습니다. 지은은 아이의 따뜻한 행동에 미소를 지으며
붕어빵 하나를 손수 건넸어요.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순간 지은은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금 뒤 강도연도 시장 인파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고 그는 멀리서 조용히 지은을 바라봤어요. 그는 다가갈 수 있었지만 일부러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려 했습니다. 상인들은 다시 두 사람이 한 공간에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지만 이번에는 소란을 피우지 않았어요. 군고구마 아저씨는 지은에게 새로 구운 고구마를 하나 건네며 응원의 마음을 담았고 지은은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포차 앞에는 겨울바람이 은은하게 불었고 붕어빵 냄새는 시장 골목을 천천히 채우기 시작했어요. 지은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다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조금씩 되어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조용한 위로를 받았어요. 윤우는 지은 옆에서 붕어빵을 먹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고 그 모습은 시장을 지나던 사람들의 미소를 이끌어냈습니다. 강도연은 그 따뜻한 장면을 보며 지은이 자신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을 깊게 품었어요. 겨울 시장의 냄새와 소리 속에서 지은의 일상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고 새로운 희망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